오늘도 분주한 이곳 고려대학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옆에서 그들의 일상을 함께하는 고양이들. 이제는 익숙해진 풍경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을 돌봐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고고심에서 SNS부 임원을 맡고 있는 신홍철이라고 합니다. 지금 SNS 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타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오는 DM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를 확인하고 제보를 업로드하는 역할도 하고, 이제 고양이들이 다쳤다 이런 경우에 제보도 받아서 의료 사업을 연계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단체, 옥션이나 이제 인터파크 같은 이제 외부 단체에서 저희에게 사료를 지원해주거나 무슨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 이제 이런 정보를 저희가 이제 회장단이나 다른 임원분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고심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급식 사업,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 사업입니다. 급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굿즈나 이런 물품들을 팔아서 재정을 마련하게 되면은 사료를 구매하고 이제 그 기타 필요한 영양분들, 그리고 추루나 이제 뭐 의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사서 저희가 고양이들에 대해 다 소분해주고 있고요. 지금 밥 주러 가는 친구들은 누구예요? 지금 밥 주러 가는 친구들은 이제 찰리, 채플린, 카레라고, 카레는 이제 치즈탭이고 그 찰리는 검은색 그 턱시도 냥이거든요. 이제 꾸몽이랑 찰리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꾸몽이 같은 경우는 되게 그 턱시도 하얀색 부분이 크고 찰리가 좀 하얀색 턱시도 부분이 좀 작아서. 그리고 이쪽에 지금 공사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뽀또 하스집이 여기 있고 뽀또 서관집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뽀또 하스집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나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뽀또한테는 집이 원래 2개 있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교내 고양이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는 홍철 씨. 급식소에 도착할 때까지도 고양이 이야기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급식소에 도착하니 채플린이 홍철 씨를 반깁니다. 일로와. 밥 몇 번 주니까 되더라고요. 배가 많이 고팠는지 봉지채로 밥을 먹습니다. 채플린이 정신없이 밥을 먹는 동안 그릇들에 밥과 물을 채워주면 급식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고양이들이 어디가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고양이를 포획해서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거기서 치료를 하고 다시 방사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NR 같은 경우도 의료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TNR은 이제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들을 포획해서 중성화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방사하는 것으로 개체수 조절에 있어서 굉장히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뽀또가 어떤 수상한 키가 조금 있으신 남자분한테 걷어차였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제 그걸 보고 아마 많은 저희도 이제 페이스북 게시물로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행동은 자제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사람을 제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뽀또가 발로 걷어차여서 한동안 사람들을 많이 피해 다녔어요. 그리고 꽤 최근에도 한번 똑같은 사람한테 발로 걷어차여서 뽀또가 지금도 그 비슷한 체격의 남자한테는 잘 안 갔더라고요. 이게 좀 다시 괜찮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렇게 뽀또같이 이렇게 작고 연약한 아이를 발로 걷어차는 게 너무 마음 아팠고, 그런 사진을도 저희는 다 봐야 되거든요. 제가 SNS 보니까. 또 하나는 이제 고양이들이 아플 때 저도 좀 마음이 좀 아픈데요. 이게 얼마 전에도 이제 봉숙이 같은 경우도 이제 눈 위에가 찢어져서 이마 쪽이 찢어져서 그거를 꼬매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금은 많이 건강해진 상태지만 그때 꿰매는 수술을 해서 약간 눈꺼풀이 항상 열려 있거든요. 고양이들이 아플 때 저도 많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우선 저희 동아리가 이제 보고 있는 방향은 이제 고양이에 대한 1차적인 지원, 그리고 고양이 생존에 대한 도움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양이와 사람들 간의 공존이란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고양이를 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작은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과 저희와 고양이가 어떻게 이 세 부류가 전체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길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터뜨려서 뭐 냄새가 난다, 피해를 준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고양이 급식 사업을 제대로 해서 다른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터뜨리지 않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양이가 너무 많다,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밤을 못 자겠다, 이런 것들은 고양이 개체수 조절이나 이제 고양이의 발전기 관리 등을 위해서 TNR 사업을 통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에 한 답으로는 이제 우리가 사람과 고양이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고고심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대하고 여러분들, 고고심에 대한 사랑과 애정, 그리고 고려대 고양이에 대한 사랑과 애정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SNS로 많은 메시지가 오고 있어요. 뽀또 이거 너무 배가 너무 나왔는데 이거 임신한 거 아닌가요? 버찌 요즘 따라 급격하게 살이 찌고 있는데 이거 혹시 임신 아닌가요? 이러시는데 이제 우선 버찌와 뽀또는 수컷이고 모두 TNR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단순히 살이 찐 건데요. 이제 고대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과 관심을 추루에 담아서 고양이에게 주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의 추루를 주시지만 고양이는 하루에 5개에서 6개 정도의 추루를 먹고 있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양이에 대한 사랑을 추루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주시면 어떨지 하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행복이 되어주는 고양이들. 이들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들은 어느새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고심이 만든 고려대학교 고양이들의 쉼터는 어느새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바쁜 일상 속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쉬어보는 건 어떨까요? 작지만 행복한 쉼터를 만들어준 이들을 생각하며 말입니다.